여러분들은 냉장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음식을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음식을 냉장 보관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냉장고의 낮은 온도로 인해 오히려 음식의 질감이나 맛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음식이 더 빠르게 상하는 경우도 있으며 잘못하다간 곰팡이균과 발암물질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는 음식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커피 온두입니다. 요즘 가정집에서 직접 커피 온두를 내려 드시는 분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커피 온두를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발암물질 생성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의 원두는 냉장고 내부의 습기와 다른 음식물의 냄새에 민감하여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변질된 원두는 곰팡이와 세균의 번식이 촉진되며 이로 인해 발암물질인 마이크로톡신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톡신은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발암물질로 일부 변질된 커피 온두에서 다량 발견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13년 캐나다 알버타 대학의 연구 논문 자료에 따르면 변질된 커피 온두에서 마이크로톡신이 다량 검출되었으며 이는 원두의 저장 조건과 품질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커피는 냉장고가 아닌 건조하고 어두운 곳에서 밀봉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커피의 향과 맛이 유지되며 세균과 곰팡이의 번식을 억제하여 마이크로톡신 생성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를 구매할 때는 가능한 한 신선한 원두를 선택하고 직접 분쇄하여 곧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곧바로 사용하시기 어렵다면 냉장고가 아닌 냉동실에 보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커피의 향과 맛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며 변질로 인한 마이크로톡신 생성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를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발암물질 생성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이는 호두에 함유된 지방산의 산화 때문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그러나 불포화 지방산은 온도 변화 및 산소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산화되어 프리 라디칼이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프리 라디칼은 세포와 DNA에 손상을 주며 이로 인해 암과 같은 다양한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 내부의 온도 및 습도 조건은 호두의 지방산이 산화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호두의 맛과 영양가가 감소하고 건강에 해로운 라디칼 생성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농림부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호두는 냉장 보관 시 지방산의 산화가 가속화되어 프리 라디칼 생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호두는 냉장고가 아닌 건조하고 어두운 곳에서 밀봉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호두의 지방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프리라디칼 생성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호두를 보관할 때 직사광선을 피하고 호두의 산화를 더욱 방지하기 위해 질소 포장이나 진공 포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두의 유통기한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호두를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반드시 밀봉하여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호두의 지방산 산화를 억제하고 프리 라디칼 생성을 줄일 수 있으며 맛과 영양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참외입니다. 4월부터 5월까지는 참외의 제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참외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외는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발암물질 생성 가능성이 매우 증가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냉장고 내부의 저온 환경은 참외의 숙성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쳐 에틸렌 생성이 촉진되고 이로 인해 발암물질인 비닐시클로헥산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닐시클로헥산이란 과일의 숙성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화학물질로 동물 실험을 통해 발암성이 확인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2011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참외와 같은 일부 과일에서 비닐시클로헥산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참외의 숙성 과정과 매우 높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과일의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비닐시클로 헥산 농도가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참외를 보관하게 되면 에틸렌 생성이 가속화되어 숙성 과정이 빨라지며 이로 인해 비닐시클로 헥산 생성 농도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참외는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참외를 실온에 보관하면 에틸렌 생성이 느려져 참외의 숙성 과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며 비닐시클로 헥산의 생성 속도 또한 매우 느려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외가 이미 숙성된 상태라면 과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냉동실이 아닌 냉장고에 짧은 기간 동안 보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때에도 가능한 한 빨리 소비하는 것이 좋으며 참외를 먹기 전에 꼭 세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참외의 표면에 붙어있는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을 제거되므로 더 건강하게 참외를 드실 수 있답니다. 네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저온에 굉장히 민감한 과일입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온도에 따라 성질이 쉽게 변하고 이로 인해 1급 발암물질인 에틸렌 생성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 됩니다. 에틸렌은 저온에서는 세포 내 가스교환 과정이 느려질 때 자주 발생되며 과일 및 채소의 숙성과 부패를 가속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냉장 보관으로 인해 토마토의 풍미와 질감이 손상되며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에 매우 빠르게 소실된다고 합니다. 2016년 미국의 UC 데이비스 연구에 따르면 실온에서 보관된 토마토는 냉장된 것에 비해 비타민C 함량이 월등히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실온에서 보관된 토마토가 냉장된 것에 비해 더 건강에 좋은 항산화 성분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마토의 적절한 보관 방법은 큰 그릇에 담아 실온에 놓고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토마토의 맛과 영양소가 유지되며 발암물질 생성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잘 익은 토마토의 경우 실온에서 너무 오래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비 계획에 따라 3일에서 일주일의 적절한 보관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감자입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신경독성 및 발암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감자를 냉장 보관 시 수분이 증발되어 표면이 마르게 되고 이로 인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자는 냉장고가 아닌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자를 보관할 때는 박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보관하면 감자의 생육이 느려지고 발화가 줄어들어 당분의 분해가 느려져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한 스웨덴 국립식품행정의 연구에 따르면 냉장된 감자를 튀길 경우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으니 만약 이미 냉장된 감자를 사용해야 할 경우 튀기거나 굽기 전에 흐르는 물에 헹궈 당분 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를 익힐 때 고온에서 너무 오래 요리하는 것을 피하고 감자의 색깔이 금방 바뀌지 않도록 중간중간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빠르게 달리는 빠른 건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